엄마 왜 그랬어? 두 얼굴의 엄마 포천 농약 연쇄 사건. 2015년 2월 27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 폭력 1팀은 피해자 노은이를 살인 혐의로 검거하게 된다. 1970년생 당시 44세 여성 노은이가 2011년부터 2014년에 걸쳐 농약인 제초제를 이용해 가족 3명을 살해하고 한 명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인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험금을 노린 엽기적인 범행 행각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경찰 조사 때 그녀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자 형사가 그녀의 친딸을 데려와 대화하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잠시 자리를 떴는데, 조사실로 들어온 딸이 노은이를 보고 가장 먼저 꺼낸 말이 "엄마, 나한테 왜 그랬어?" 였다고 한다. 그녀의 범행은 201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노은이는 전 남편이었던 김 씨의 집을 찾아가 몰래 농약을 탄 음료수를 냉장고에 넣어 두었으며, 일주일 후 이를 마신 김 씨는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급사했다. 김 씨의 어머니도 이 음료수를 마셨지만 맛이 이상하다는 걸 느껴 바로 뱉어냈기 때문에 다행히 화를 면했다. 당시 경찰은 김 씨가 채무를 갖고 있었다는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씨가 신변을 비관해 자살한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이후 김 씨가 가입했던 보험사들로부터 4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이 노은이에게 지급되었는데, 사망자의 전처인 노은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김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미성년자라 딸의 친권을 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한다. 당시에는 전 남편이었던 김 씨가 보험에 가입한 지도 오래되었기 때문에 보험사들도 의심을 하지 않았다 한다. 그로부터 1년 뒤 노은이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이 씨와 재혼했으며 2012년 11월 말에 이 씨의 노모를 모시고 같이 살게 된다. 노은이가 들어온 지 한 달 만에 시어머니 홍 씨가 폐렴으로 사망하고 7개월 뒤에 남편 이 씨마저 노모와 비슷한 폐렴 증상으로 급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씨의 가족들은 노모는 나이가 많아서 자연사한 것으로 받아들였으나, 건강했던 이 씨마저 노모와 비슷한 증상으로 급사한 점을 수상하게 생각했고, 당시 이 씨를 담당했던 병원에서도 이 씨의 몸에서 농약 중독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음을 가족에게 통보했다. 이 씨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고 어린 아들까지 있어 농약을 마시고 자살할 이유가 없었는데, 남편 이 씨가 숨진 후 노은이는 보험사로부터 5억 3천만 원을 사망보험금으로 수령받게 된다. 그런데 보험사 측은 노은이가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연속적으로 수령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여기에 더해 농약 중독과 관련된 세계 최고의 권위기관이기도 한 춘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농약중독연구소에서도 사망자들이 폐렴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소견을 내게 된다.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지만, 사건 해결에는 충남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신장내과 홍 교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경찰이 피해자들의 진료 기록을 가지고 홍 교수를 찾아와 독극물 중독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기록을 살펴본 홍 교수는 이들이 맹독성 제초제 성분인 파라콰트에 중독돼 숨졌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특히 두 번째 남편은 치사량 이하의 제초제를 여러 번 반복 음독했을 것이라는 자문서를 작성해 주었다. 하지만 숨진 3명 가운데 2명은 이미 화장했고 나머지 1명도 매장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상황이어서 경찰관들은 난감해했지만, 홍 교수는 매장한 시신에 대한 부검을 권유했는데, 파라콰트는 다른 농약 성분과 달리 시신 내에서 오랜 기간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신 주변 흙을 조사해도 농약 성분이 검출된다며 경찰관들에게 조언을 해준다. 경찰관들은 부검을 진행하기 위해 사망한 시어머니의 묘를 파내어 관을 열었는데, 이미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시신이 썩지 않았고 피가 흐른 핏자국도 남아있었다고 한다. 그로 인해 수월하게 독극물 검사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홍 교수의 말처럼 시신의 폐를 비롯한
몇몇 검체에서 강력한 제초제 파라콰트 성분이 검출되어 제초제를 이용한 독살이 증명되었다. 때마침 노은이의 딸이 14년 8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폐렴 치료를 받았고 홍 교수에게 관련 진료 기록이 전해졌다. 홍 교수는 딸의 병증이 이미 사망한 의붓아버지의 증상과 매우 유사함을 발견하고 추적 관찰을 조언했다. 2015년 2월 초 딸이 또 다시 같은 병원에 폐질환으로 입원했고 이번에도 홍 교수는 경찰들이 전해준 진료 기록을 검토해 제초제 성분 중독임을 확인해 줬으며 국과수 조사에서도 딸의 혈액과 소변에서 파라콰트가 검출되었다. 그렇게 해서 용의자는 2015년 2월 27일 전격 검거되기에 이르렀고 명확한 증거들을 피할 수 없었던 노은이는 범행 일체를 자백한다. 검거 이후에는 그녀의 여죄가 밝혀지게 되는데 범행이 발각되기 전인 2014년 여름 자신이 전 남편 김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친딸에게도 농약을 먹였고 딸은 죽지는 않았지만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또 다시 보험금 700만 원을 수령하였다. 2015년 3월 3일 경찰은 노은이를 존속살인, 살인, 살인미수, 상해, 보험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전 남편에게 몰래 농약을 먹여 살해한 후 별다른 의심 없이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자 노은이는 재혼한 남편을 상대로도 비슷한 수법을 사용하였다. 전 남편 김 씨와 재혼남의 시어머니 홍 씨는 농약을 다량 투입한 음료수를 몰래 먹이는 수법으로 살해하였고 재혼남 이 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소량의 농약을 지속적으로 음식물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서서히 중독시켰다고 한다. 전 남편 김 씨와 재혼한 남편 이 씨는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하였고 재혼남 이 씨의 어머니는 자신을 재혼녀라 무시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 이후 친딸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농약을 섞은 음식을 먹여 입원시킨 뒤 상해보험금을 타냈는데 친딸은 폐질환이 심각하여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상을 입었고 병원 측에선 조금만 농약 성분이 강했다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했다. 이렇게 가족들을 이용해 10억 원대의 보험금을 수령한 노은이는 대부분 돈을 호화로운 생활에 사용했는데 고급 승용차나 2천만 원 상당의 고급 자전거를 사거나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씩 쇼핑하면서 VIP 대접을 받았고 겨울에는 스키장 회원권을 이용해 스키를 즐겼다고 한다. 경찰은 노은이를 검거한 후 엽기적인 범행 수법으로 보아 사이코패스를 의심하고 프로파일러를 통한 진단을 해봤으나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한다. 즉 정상인이 보험금을 노린 계획 살인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수사 과정에서 전 남편은 2008년 이혼한 뒤에도 계속 돈을 달라고 했고 재혼한 남편의 어머니는 나를 무시해 살해했다며 이제라도 잡혀 범행을 멈출 수 있게 돼 오히려 다행이라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또한 친딸에 대해서는 돈에 눈이 멀어서 이런 짓을 한 것을 뼈저리게 후회한다면서 뒤늦게 오열했다고도 한다. 그녀를 검거하는 과정에선 집 주변과 찬장 등 여러 곳에 농약을 소량씩 나눠서 숨겨놓은 것이 발견되기도 했다. 1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검찰은 피고인 노은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 검찰은 피고인은 극악한 수법으로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2015년 8월 20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범인 노은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전자발찌, 위치 추적 부착 명령을 내렸다.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이후 대법원의 상고를 포기하여 현재도 노은이는 악명 높은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